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횡보 등락형에서 호시탐탐 상승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 큰손 종주입니다.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혼자만 조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시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 선물지수에서 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결국에는 역시 백악관의 해명과 함께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죠.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우 선물지수 200포인트 넘게 상승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평상시 언급한 2151포인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횡보 등락, 오늘이죠. 오늘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세가 전환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 속임수냐 아니면 진짜 올라갈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단지 현재 2151포인트대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매물대가 밑에 가서 있죠. 단기 60일계 3개월 평균 720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 경기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항상 주식의 추세의 기본 원칙이죠. 밑에 3박자, 7박자가 잘 맞는 상태에서 상승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 일단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는데 3박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저께 붕괴, 금일 회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 3일째 방향을 확 틀어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붕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이 또 경고점에 들어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어저께 상승 전환, 금일 상승 전환 이후에 상승세로 가고 있죠. 근데 소음선은 이제 올라갈 때 약세 현상, 매물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거래량을 잘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3박자, 7박자가 잘 맞는 상태, 추세, 내일이 3박자, 내일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느냐, 또 내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은 코스피, 코스닥 올라간다라면 추가 상승세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 선생님. 예, 오늘 장중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또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장에 순간적으로 미증시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도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11월 대통령 재선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확산을 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또 중국의 시진핑도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샤오캉 시대를 맞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런 어떤 시점에 와가지고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하기가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절대적인 어떤 이번 연도는 돈 버는 연도로 11월까지는 잘 유동성 랠리에서 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6월 15일 날 큰 대음봉에 말뚝을 받고 돌파했죠. 그게 바로 한 번에 어떤 그 쉼 없이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강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쭉 올라가다가 한번 훅 빠졌죠. 근데 그때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줄고 있는 방향을 형성하면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장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파하면서 다시 또 랠리가 나오는 그런 랠리의 어떤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개념으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꾸준하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변곡점이 아니기 때문에 변곡점이란다면 이제 대응봉을 맞이하고 이 말뚝을 받고 돌파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돌파에 따른 어제가 또 변곡점 역할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주봉 차트가 현재 지표상 과열권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 또 있기도 하고 충분히 눌림목 조정 받아야 되는데 주중에 밀렸을 뿐 재차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있는 조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월봉의 밴드 상단까지 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22선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기준 잡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나리의 전문가님.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조 자체를 볼 적에는요.
우리가 항상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 잘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그 정리 좀 하셨나요? 예, 제가 네, 좀 전 한번 시장 분석 예.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요. 최근 들어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바로 차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제 파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바로 정책국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시가 출렁출렁거렸는데 미국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증시가 안정을 찾았는데 이 차트 속에 지금 보시게 되면 721선 돌파를 하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재차 다시 정고점 부근에 와 있죠. 주식은 항상 721선 돌파 지지받고 재차 막 첫 돌파했던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 때 그럴 때 시세 분출, 도전 국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후반대가 이 전고점 부근 766포인트대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고 또 밀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밀릴 때 밀리더라도 돌파했다 또 밀리는 거랑 저항받고 떨어지는 부분이랑은 틀리겠죠. 대신 지금 미국 선물지수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가 장이 끝날 때 거의 한 보합 부근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200포인트 넘게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좀 급등세가 나타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코스피 200 선물지수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는 야간 선물은 열리지 않지만 야간 콜 옵션 동향 쪽을 보면은 거의 한 45%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지수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721선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이 다음 달 1일 날 다음 주 수요일쯤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다음 주까지 관심권 유효할 것 같고요. 미국도 추가 부양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안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도 추가 부양 기대감과 더불어서 특히 기술주들의 모습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내 여름철 증시가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잘하면 핫한 장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이제 좀 둔화되는 거의 뭐 금지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가 때문에 증시가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8월 달에 예정돼 있고 추가 부양 정책도 7, 8월 달에 예정돼 있는 만큼 역시 여름철의 이번 장세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애님. 네. 본래 실전 매매는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현재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2151포인트를 돌파 쪽에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제넨 바이오를 좀 볼까요?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 좀처럼 잡히지 않고 계속 또 번지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 관련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주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제넨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오늘 하나, 둘, 셋, 3일째 방향이 밑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하단 추세 매매 기본이죠. 추세 매매 기본이라고 하는 경우는 추세가 안 깨진 상태에서 추가 상승세를 보는 것이다. 또 기본적 분석이 있죠. 기본적 분석은 고래기법 기본적 분석 720선 지지를 받고 1, 2, 3 하나, 둘, 셋 3중 바닥을 형성한 상태 그리고 행보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하면 역시 싱호가 패턴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투자 심리도 안정감을 잘 보이고 있고 거래는 자칫 바닥치고 있고 행보나 대기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느는 것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한 점만 더 볼까요? 어떤 보면 EM코리가 있네요. EM코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 본래 상승세 종목은요 절대 추세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가 붕괴되면 제가 항상 경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720원
터치하면서 상승 전환 시도를 잘하고 있네요. 오늘 거래가 많이 늘어났네요. 이걸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내일도 연속 거래가 늘어난다든가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식이 3일째 올라간다고 하면 역시 긍정적 관점에서 시그마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는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이거보다 점진적 추가 상승세에 무게중심을 둔다.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종합주가지수에다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선님. 예, 저는 SPL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16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연료차에 대한 이 보급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로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권에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래가 실리면서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거래가 크게 작아졌기 때문에 급감한 상태의 조정은 5일선만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 몸통이만 붕괴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5일선에 하면서 혹은 요 몸통이를 기준선을 삼고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강세를 계속 이어갔죠. 중간에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의 강한 시세 이후에 이런 거래가 실린 시점에 몸통이만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을 타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수익률을 올릴 텐데 내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늘면서의 장대 양봉, 항상 연속적 상승에 따라 거래가 느는 장대 양봉은 다음날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기본적으로 신저가에서 사상 최고대라는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가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의 종목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유틸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턴이 유틸렉스에 있는데요. 사상 최고대라는 걸 터뜨리고 돌파. 똑같이 이제 그 SPL사 같은 패턴의 초기에도 있는 종목이 다만 모멘텀의 어떤 상승에 대한 이슈,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다르죠. 수소하고 또 이거는 면역 항암제 관련주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의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탄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비슷하고 기존 항암제 부작용 최소한 차세대 면역 기반의 면역 항암제 관련주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관련주 중심으로 치료제, 백신 가다가 이제는 항암제 쪽도 이런 어떤 제약 바이오의 붐을 이뤄서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형성함에 따라서 매물대가 뚫려 있는 이런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조종시마다 매수해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시게 된다면 패턴상은 SPL과 같은 패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이제 전기 수소차 관련주를 좀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이제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제 수소 충전소 하면 JN 케이터를 빼놓고 볼 수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 제가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JN 케이터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돌파했던 시점이 5월 말쯤이었죠. 그때부터 721선 돌파와 함께 재차 상승세가 좀 전개됐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단 지수 이제 JN 케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721선 돌파 이후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고점 돌파와 함께 오늘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왔죠. JN 케이터는 이제 실적주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기업이고요. 주식은 항상 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수반돼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시현돼야지만이 역시 매물 소화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이 JN 케이터 같은 경우 작년도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올해 역시 수소 충전소를 추가적으로 수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월봉상 적산병이 출현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5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 JN 케이터 같은 경우 일봉상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의 급소 매수권은 이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첫 5일선 회복하는 순간 그때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집중적인 급소 시점은 2020년도 5월 25일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JN 케이터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작년도부터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죠. 왜? 작년도에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왔고요. 이 램시마 SC 올해부터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위치이죠. 그만큼 올해부터 매출이 급증하면서 2배 가까이 앞으로 역시 휴미라 같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 이 휴미라 같은 경우가 내후년도쯤에 이제 미국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16일 날이었죠. 그때도 제가 6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이 시간대에서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이 램시마가 자가면역 치료제, 이 램시마가 환자의 코로나 걸린 환자에도 투여를 했더니 효과가 나타났다, 개선세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주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했죠. 주식을 전고점을 아까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기대한다. JN케이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의 지지권은 30만 원대 초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봉 적산병 출현과 함께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앞으로 바닥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거래가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볍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야지만이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간 외인 수급 동향 체크해 가면서 단기는 이제 이 30만 원대 초반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LG화학 쪽이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 막 이 종목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721선을 이제 막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선 오늘 이제 과열 완화 장치 발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기간 조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라든지 다시 5주선 근접시라든지 다시 조정을 좀 받게 된다고 하면 역시 2,000원 중반대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아직까지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이제 막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면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아직 투자 심리도가 과열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 바닥 시현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을 조정받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꾸준하게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중기적인 관점에선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조정에 대비하고 다시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 종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예, 다음 종목은 이제 반도체 하나 머티리얼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는 자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수가 급증한다 합니다. 그래서 5G가 깔려야 이 통신에 빠른 걸로 가지고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텐데 미국과 5G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인프라가 깔리는 연도가 이제 시작이고 일본 올림픽 때문에 원래 이제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는데 좀 연기가 됐지만 일본과 미국 특히 아이폰 12가 이번 연내에 지금 5G 폰으로 최초로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5G 시대를 이제 막 맞이하는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내수 시장이 큰 5G의 미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가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좋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하락장 이런 거 자꾸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11월까지는 크게 좀 뭐 문제 중간에 어떤 약재가 나온다면 대응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를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죠. 거기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미국 시장도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은 꾸준하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회사 가치를 제가 그 4월 19일 날 한번 4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4월 달 첫 번째 대항봉이 나오는 그 시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일단 반도체 수도 퍼가 낮은 거 12야. 그리고 우상향 3바닥형을 만든 종목이 안정감 있겠죠. 여러 번의 바닥을 형성했죠. 그것도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서의 몸통이 지지받는 우상향 3중 바닥 4월 달 끝났죠. 이때부터 쭉 갈 거라 했죠. 그리고 주가가 이 밴드에 대한 역도가 컸지만
컸지만 여기는 좁아진 밴드 속에서 탄력이 곧 세게 붙을 수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때가 상승 작용 양봉으로 본격 시작이 됐고 20개월 이평선 잡고 쭉 가신 분들 이제 밴드가 내려오다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확산이 되는 거죠. 밴드 확산으로 인한 돌파 속에 빠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고 파라볼릭에 대한 상승 전환까지 나왔기 때문에 연속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이제 연속 올라왔으니까 중간 또 쉬엄쉬엄 가겠죠. 일단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일단 약세 시로 나올 때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 설명 마치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일단 현재 저는 이지 홀딩스를 좀 볼까요? 이지 홀딩스를 보면 지난번에 거래가 늘면서 한번 급등했죠. 720선, 그러니까 고리기법 기본적 분석을 통과, 침체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애바닥 시연, 다시 조정받고 어저께 급등, 금일 같은 경우 올라가면서 매물 받고 안착, 그래서 우상향 금일 쌍바닥을 시연했습니다. 금일 이렇게 쌍바닥을 시연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애바닥에서는 반등성으로 보지만 쌍바닥부터는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하단 추세가 형성됐다고 하면 하단 추세가 바로 추세 라인대가 손절 라인대 항상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내일도 거래가 연속 늘어나면서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 된다고 하면 일단 긍정적 관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서부터 바닥을 쳐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가을달까지 꾸준히 관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MTNW 공명정주 노란톡에서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저녁 8시부터 MTNW에서 저녁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알코아 이제 기업, 알루미늄 기업이죠. 차트를 봤더니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하면 전 산업에 다양하게 쓰이는 소재이죠. 특히 자동차 경량화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경기 민감주 관점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강남크선님. 예, MTNW 강남큰손 노란톡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출렁거릴 때 어떻게 될 것이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에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시간의 단위가에 대한 급등과 함께 주도 테마주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방송 출연해가지고 또 제가 3D 프린터 테마주에 대한 예상 강하게 오늘 장주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시간의 단위가를 공부한다면 그날의 주인공을 알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리 전문가님. 네. 자, 주식은 무엇보다 실전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뉴스, 호재학제 이런 거 다 좋지만 현재 위치에서 방향성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식은 제일 중요한 거 맞춰주시되 비중, 자기 능력에 잘 맞추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